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시거나 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도 첫 자녀가 지금 처음 학교에 가시는 분들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위에 누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궁금증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은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여러 회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회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순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너무나 걱정도 많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많이 되시는 순간일 텐데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다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먼저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서도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유치원에서 적용받았던 교육과정이 뭔지 아시나요? 누리교육과정 맞으시죠? 네, 누리교육과정을 적용받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데요. 1학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개개인별로 아마 궁금증이 조금씩 다르십니다. 지금 미리 이제 교육청 측에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아주셨는데요. 그 질문과 함께 또 여기 현장에서 혹시 또 이렇게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답해 드리는 Q&A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점 또는 바라보는 시각 그것들을 좀 정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정하시고 같이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자꾸 넘어가네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 슬라이드 켜놓고 네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 공동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교사, 학부모님, 또 학생,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교사, 학생,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당연히 지금 이 연수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교육청, 또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 학교의 중심축이 크게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공동체 하면 그 세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최근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함께 만들어 간다 이거를 조금 오해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사항이 벌어지고 또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정말 이제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학교는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또 옆에 앉아 있는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각각의 소중한 자녀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배움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냥 다 아까 담임 선생님 이야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하여튼 큰 교육 방침과 교육 원리, 지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바라봐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라면 이제 6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 아까부터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림에도 시선이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무엇일까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순서가 우리 학교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크게 바로 다가오는 행사가 입학식이죠. 자, 입학식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 네, 준비하실 거 없으시고요. 네, 올해 입학식은 이제 항상 해마다 시업식이라고 하죠. 이제 1학년은 입학식이 되겠고요.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개학식, 그러니까 겨울방학, 그러니까 학년 말 방학 끝나고 다시 시업식 또는 개학식이라도 부르는데요. 입학식은 항상 3월 1일, 이제 3.1절 지나고 휴일이 껴있으면 휴일이 지나고 가장 3월의 첫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4일 월요일 날이고요. 아마 예비 소집 때 가셔서 다 안내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예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세세한 부분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주시는 자료를 최대한 조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비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소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대부분 실시하시고요. 그리고 유인물을 참조해 달라는 거, 그리고 학급 배치 결과는 아마도 2월 말경에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 반을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하시고 아, 우리 아이가 몇 반이지? 라고 입학식에 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보통 학교 입학식 입구에는 배치 결과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애국가 교가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직 모르죠. 애국가는 아마 유치원 때부터 들었으니까 아실 거고요. 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교가인데 정말 6개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건데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저희 어렸을 때는 의식 그런 행사가 많아서 그 교가를 수시로 부를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학교 행사 때 교가를 많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교가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날은 아마도 여기에서 잘 불러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날 이제 안내가 되니까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없습니다. 아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입학식이 끝나면 학부모님들하고 사진 찍고 갈 거예요. 아이가 동행해서 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이 대부분 없고요. 급식은 3월 5일 화요일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학식 이후에 각 반별로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학급까지 이동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학교하고 내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을 합니다라고 안내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궁금하시니까 학급까지 다 같이 동행해서 가셨다가 학급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입학식 때 가셔가지고 그때 안내에 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거나 뭐 이렇게 준비하실 거 없고요. 그냥 같이 수중한 자녀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이사이에 지금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계속해서 이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활동에 대한 큰 지침, 기준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활동은 거의 빠짐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 환경이 일단 다르고요. 그 학교의 학생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여건도 다르고요.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교육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이 똑같이 구현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별 믿음의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특히나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신경이 안 쓰이는데 바로 옆 학교하고 다를 경우에는 왜 우리 학교만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름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그걸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교육활동에 대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십니다. 해마다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그 당해년도에 운영을 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올해 운영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들은 항상 저희가 11월, 12월에 아마 유치원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11월, 12월에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교육과정 설문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 하는데요. 그때 의견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그거를 다 수렴을 하셔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활동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때 바로라기보다는 11월, 12월 교육과정 설문에 있어서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학사 일정 예시입니다. 학사 일정 예시인데요. 입학식은 3월 4일로 다 갔습니다. 다 갔고요. 이제 자율휴업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휴업일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자율휴업일은 학교에서 학교장님이 정한 휴업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휴업일은 학교장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르긴 하지만 어떠한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때의 자율휴업일을 하면 좋겠어 라는 시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르지만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도 저기 위에 예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번 1학기 자율휴업일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그 다음에 6월 5일, 6월 7일 아마 사이에 끼인 날들을 자율휴업일로 정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외에서,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체험학습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시기로 대부분 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아마도 예비수업 때 받은 자료들을 보시면 그 각 학교 학사 일정이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일정을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학사력을 주실 겁니다. 학사력이 뭔지 아시나요? 학사력 모르시나요? 학사력이 달력이에요. 달력.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혹시 학사력을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유치원 때는 없으신가요? 네네. 초등학교는 달력을 주는데요. 그 달력에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교육활동이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 교육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학사력을 배부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부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3월 4일 입학식 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면 교육활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뭐가 이루어지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때마다 저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드리지만 학사력을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사력에 보시면 이런 이제 학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2학기 자율휴업일도 이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이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율휴업일이랑 여름방학일이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학교에서 정해진 거는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 일수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0일에서부터 194일 사이에 학교 구성원,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94일까지 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도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194일까지 유지하진 않군요. 대부분의 학교는 190일에서 191일 정도 운영하고 있고 조금 많으면 192일까지 운영하는 학교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업 일수를 190에서 194일까지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제 휴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율휴업일, 방학 등의 일정을 고려해서 하고 있어서 수업 일수는 같구나, 모든 학교가 같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최근에는 봄방학 없이 1월에 학기를 종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경기도 쪽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1월 초까지 2학기 학사를 다 마무리를 하고 아예 학년 말 방학이 없고 그냥 쭉 1, 2월에 쉬는 방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지만 아직 서울의 많은 학교에서는 봄 학년 말 방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방학하고 1월 말쯤이나 2월 초에 잠시 개학했다가 다시 학년 말 방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사 일정도 우리 학교는 언제 방학이지? 라고 이제 달력을 받으시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학사 일정을 확인을 하시는 게 그 휴업일, 그러니까 휴일에 내가 자녀하고 무슨 활동을 하지? 하고 미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학사 일정을 학사력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입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말 그대로 1학년 학생들에게만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유치원 때 많은 활동을 하고 오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적응할 시간이 많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어들었고요. 여기에서 줄어든 34시간은 국어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으로 들어가서 지금 질문에도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끝에 가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 시간이 이제 늘어난 이유는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성장 맞춤형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어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확보를 많이 해서 국어 활동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뒤에 이제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앞에 같이 말이 나오는데요. 1학년 학생들의 교육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부모님들도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을까요? 교과 교육에서는. 국어죠. 국어. 한글입니다. 한글을 제대로 깨닫고 1학년에서만큼은 넘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초기 적응활동 실수를 줄이는 대신에 통합교과에서 학교 과목을 많이 다루었다라고 하는데 이 통합교과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초학습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교육감님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학교 폭력이 비단 고학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학년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고이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집중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겠지 그런 활동들이 1학년 학생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역시 예시고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근데 활동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학교 생활 적응에 우리 교실 우리 학교 알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이렇게 둘러보기, 선생님 따라서 학교 둘러보기 활동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교실 우리 학교 알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도 통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게 나를 표현할 활동 등이 있고요. 기초학습 토대는 학생들이 잘 할 것 같지만 아직은 소근육 발달이 다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원 활동하고 비슷한 활동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수준은 심화돼서 준비물 사용법을 알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가위질 하는 거. 가위질을 유치원 때부터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위질이 아예 학생들의 소근육 발달에는 굉장히 좋아서 집에서도 지금 가정에서도 뭔가 지금 조작 활동, 종이오리개 활동 그게 다 가위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부모님이랑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양한 선고리개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 소근육 발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익히기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또래 관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뭐 우리 반 규칙을 만들어보고 운동장 놀이하고 일과표도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아까 말했던 입학 초기 적응 활동 34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입학을 하면 첫 1주에서 2, 3주 간격에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활동은 이제 교과 활동 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질문에도 있더라고요. 입학 초 학교 생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표는 아마도 입학식 때 담임 선생님께서 걸어주실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름표를 가지고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자주 까먹어요.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냥 교실에다가 이름표도 보관하고 학교에 들어오면 이름표를 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교 후 교실에 입실하면 착용을 하고 학교실 책상 속에 넣고 집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리고 책가방, 흰색 실내와 신발 주머니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마 이런 자세한 것들은 예비 소집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학교 사정에 맞추어서요. 학생들의 준비물에는 학년반 이름을 꼭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잃어버렸을 때 이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 거야 가지고 자주 다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을 써주시는 게 그런 사소한 다툼을 없애는 데 예방이 돼서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실에 들어갈 때는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자기 주머니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학교는 신주머니를 그냥 복도에 걸어놓고 현관에서 갈아 신지 않고 복도까지 가서 복도에서 갈아 신고 신발 주머니에 넣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신발장이 그냥 아예 학교 복도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주머니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입학식 때 가면 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입학식 때 다 가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학용품 준비는 이제 학부모님들께 입학 준비금이 나가기도 하지만 학교에도 준비물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일까 학부모님들의 그런 준비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색연필, 사인펜, 종합장, 가위, 풀 등을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아마 입학식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 가방 같은 데다가 준비물을 다 넣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배부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배부를 해주는 이유는 집에서 써라가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름표를 다 붙여오라고 배부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일 때는 색연필이면 뭐 유치원 때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색연필이면 색연필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빨간색 색연필이다. 그러면 우리 반이 20명이다 했을 때 20명의 아이가 같은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의 이름을 써서 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거. 풀 색연필 등의 소모품들은 가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처음에 다 이제 만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사용을 하죠. 근데 색연필이나 특히 풀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쓰면 떨어져요. 특히 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알림장 같은 거는 학생들이 아직 글씨 쓰기가 제대로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글씨 쓰기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아서 대부분 오려서 붙이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위는 소모품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풀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학교에서 매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지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이제 아마 대부분 이거를 학교에다 놓고 쓰거나 아니면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필통을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 스스로를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정기적으로 너 풀 있어? 라고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물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1학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준비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이고요. 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 그런 걸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준비를 잘해오고 학교 선생님의 말에 잘 따라가는 친구가 좀 더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잘한다. 저도 1학년 생활하면 선생님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서 그 친구를 나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면 이제 여분이 있으니까 주면 되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당당하거든요. 선생님이 뭘 꺼내라 했을 때 당당하고요.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눈빛이나 표정부터가 뭔가 불안해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점에서부터 학생들의 자신감 또는 자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이런 준비물이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큰 필통 그랬는데요. 너무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웬만한 학교에 다 있는데 그러면 가지고 다닐 거는 뭐 지우개, 연필, 샤프는 권하지 않습니다. 샤프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나요? 네, 샤프는 힘을 별로 주지 않아도 잘 써지는 게 샤프죠. 그래서 아직 1학년 단계 학생들은 이 손가락 힘과 소근육의 발달을 최대한 많이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이 샤프를 쓰는 거는 정말 권장하지 않고요. 연필 사용을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겠지만 연필을 좀 깎아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외에는 크게 준비해 주실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뭐 색연필, 쌍연필 이런 거 다 있고 뭐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게 지우개, 연필 그렇게 필통에다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특이한 걸 가져와 가지고 그런 걸로 주목을 끌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보면 책상 위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아직 1학년 학생들이라서 집중력이 약한 시기거든요. 집중력이 약한 시기인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책상 위에 물건이 많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많아서 그 물건을 정말 필요한 물건만 학교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밑에 것들은 다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 일과 예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할 건데요. 이제 등교는 저희가 1교시가 9시에 시작을 합니다.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는 40분입니다. 40분이고 쉬는 시간 10분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시죠? 네. 근데 이제 등교는 대부분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이루어지고요. 이때 제가 여기에다 써놨는데요. 너무 이른 등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모님의 출근 등으로 이른 등교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아침 돌봄을 이용하여 주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저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근 시간이 대부분 이제 수업 시간이 9시면은 30분 전에 8시 30분까지는 대부분 오십니다. 근데 너무 일찍 오는 친구들은 막 8시에도 오는 친구가 있고 막 8시 10분에도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선생님이 빨리 오신다라고 해도 선생님 없이 교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뭐 뛰어다닌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다치게 되면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등교해라라고 정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등교해 주세요라는 그 시간에 등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도 적었지만 부모님의 출근 등으로 우리 아이는 정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아침 돌봄 교실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신청해서 7시부터 아마 아침 돌봄 교실이 있을 예정이라서요. 알아보시고 학교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서 9시까지가 등교 시간이다. 그러면 최소 9시 전에는, 8시 반 전이 아니라 9시 전에는 학교에 와서 준비를 하고 학급 생활을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1학년 학생의 경우에 자존감, 자신감 문제는 큰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진짜 큰 게 아니라 아까 준비물 있죠. 그다음에 이런 지각. 그러니까 이런 지각도 선생님들은 오히려 지각할 수 있어 이해합니다. 근데 또래에서는 쟤 또 지각했어? 쟤는 지각생이에요.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도 이제 공부하고 관련된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공부를 잘 한다라는 거는 일단 자기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 태도가 제대로 잡혀진다라면은 학습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막 지금 무슨 학원에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1학년 때 이런 생활 습관 또는 학습 습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각하지 않고 제때 같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교시는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시작이 되고요. 쉬는 시간 10분, 또 2교시는 9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되고요. 쉬는 시간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화장실 다녀오고 다음 수업 시간을 준비하고,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말하세요. 한 교시가 끝나면 얘들아 다음 시간은 무엇 할 거야? 무엇 준비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꼭 이제 1학년 학생들이 그게 바로 습관 잡기가 어려워요. 같이 이제 하는 거라서 계속 선생님들께서 다음 시간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이제 놀다 보면 잃어버리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그 수업 시간 반절의 학생, 절반의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고 앉아 있어서 이제 다시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그 준비 시간이 5분 정도는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는 너 오늘 뭐 여기서 집에서 어떤 질문과 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도 주셨는데 쉬는 시간 잘 보내고 다음 시간 준비 잘했니? 라고 한 번씩 물어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교시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학교마다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소집 때 그 시간표 일정도 아마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놀이는 10분으로 화장실 갔다가 다음 시간 준비했다가 노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수업 중간에 학생들 또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신체 활동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20분에서 30분 정도 마음껏 놀이하는 시간이 중간 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시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교시 쉬는 시간 뒤에, 아니 2교시 끝난 뒤에 중간 놀이가 있는 시간 학교라면은 이 시간이 조금씩 늦어진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중간 놀이가 없이 그냥 정식적으로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 있고 그 시간표거든요. 근데 이제 2교시 끝나고 중간 놀이가 여기서 20분, 30분이 운영이 된다면 이 다음 이 시간들이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지연돼서 운영이 되겠죠. 네, 그래서 3교시, 4교시 이루어지고요. 4교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50분에서 40분의 점심시간을 줍니다. 이제 4교시가 있는 경우라도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합니다. 아시죠?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하는데요. 이미 이제 예비 소집 때 가셔서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식당이 있는 학교가 있고 식당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식당이 없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왜 식당이 없지? 불편해. 그게 아니고요. 장단점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요. 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한 전교생이 그 시를 같이 쓰죠.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배식 규칙이라든지 그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겠죠. 그래서 그 규칙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책상이 급식대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분명 지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 책상 한번 닦고 네,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지도를 하는데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정해준 배식 순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 등에 따라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하면 되겠고요. 교실에서 할 경우에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하지 않고 도우미 할머니들이나 그 구청에서 지원하시는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식을 하게 될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교시는 이제 뒤에 제가 시간표 말씀드리겠지만 1학년은 보통 주 3일 5교시를 합니다. 그래서 5교시가 있는 날은 5교시가 끝나고 1시 40분 이후, 만약에 중간놀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1시 50분 이후에 하교를 하겠죠. 그리고 4교시가 있는 날은 점심을 먹고, 이게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점심을 이제 아이들이 빨리 먹거든요. 그래서 12시 30분 이후 정도는 하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하고의 임장 지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 첫 달은 담임 선생님께서 함께 하교 지도를 할 겁니다. 특히 4교시 있는 날은요. 그래서 같이 나가실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과 정확하게 방과 후 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건지,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도 어머님들께서 첫 한 달은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워킹맘이어서 마중 그런 거 전혀 괜찮고요. 학생들하고 정확하게 방과 후 일정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과 후 학교를 가는지, 학원을 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소로 가는지 자녀들하고 정확하게 일정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후 및 저녁 돌봄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바로 학교 교실에서 돌봄 교실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표 예시입니다. 시간표는 아까 4교시가 있는 날이 이틀이고요. 5교시가 있는 날이 3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시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화수목이 5교시인데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월수금이 5교시거든요. 5교시여서 아마 예비 소식 때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교시가 3일인 날, 4교시가 2일인 날은 1학년 주당 수업 시수가 23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 연수가 1학년은 꼭 있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고자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가 3월 첫째 주에서 최소 3월 둘째 주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라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설명회는 학부모 연수하고 조금 다릅니다. 1학년 학부모 연수는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 그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한 시간이 되겠고요. 학교 설명회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학부모 총회라고 하죠. 학부모 총회를 보통 3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교 학생들,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까지 해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 공개 수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요즘은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학교에 오시는 게 좀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오신 김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과의 수업도 보고 학교 설명회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정을 짜시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5교시에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고 이제 시간상으로 6교시에 학교 설명회를 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요. 학부모 총회 때 이제 학부모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임원들이죠. 학부모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교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두 자녀가 있거든요. 두 자녀가 있는 이제 학부모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과정은 다 넘어갔는데 저는 학부모 총회 때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저희 학교 일정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학부모회에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우리 자녀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봐주겠지, 뭐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정말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되게끔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이 보기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 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라는 거를 아이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워킹맘이니까 많은 활동은 하지는 못해도 거기에서 좀 어려워서 뭐 빈자리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최대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 뭔가 학부모의 임원을 정한다 그러면 정말 요즘은 크게 부담 특히나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보다 점점점 갈수록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학부모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아까 입학식 있었고요. 학교 설명회, 학부모 총회 있었어요. 그다음에 학부모 수업 공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행사들도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력에 가서 봤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학식 말씀드렸고요. 총회, 학부모 수업 공개 말씀드렸습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아마 예비 소집 자료에서 자료를 받아보셨거나 예비 소집 자료 때 자료가 없었다라는 이제 학교는 아마 이제 입학식 이후에 3월 첫 주 정도에 자료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보시고 참여 학생들이 맞는 게 뭘까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운영의 주체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요. 방과후 학교는 아시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교의 장소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학교 교실이라는 장소를 빌려서 그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간혹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다만 학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그리고 기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 협조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관한 대부분 학교가 아마도 방과후 업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라는 곳에서 코디님을 운영하시는데 그 코디님의 연락처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여기도 설문조사를 하긴 하지만 그 코디님을 이용해서 의견을 바로바로 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 가학의 달인 만큼 가학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학의 달 행사를 할 때 뭐 우리 기억나시나요? 로켓대 가학 상자 만들기 그런 대회를 종종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대회를 지향하는 추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체험 부스의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학의 달 행사를 보통 4월에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학습에 나갑니다. 우리 예전에 말했던 소풍이라는 거가 지금은 체험학습이죠. 그 교외 체험학습입니다. 교내는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체험 활동들이고요. 교외는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학교가 정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이 학교가 정한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년도 말에 그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 수립 설문을 하죠. 그때 의견 수렴을 해서 시기 같은 거를 다 정하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이때쯤이 교외로 체험학습 나가면 좋겠어. 학생들에게 유익하겠어. 그런 시기를 정해서 운영하는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기랑 횟수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1년에 전체로 한 번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제 학교별로 학교 안이나 학교 주변을 위한 체험 활동은 종종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안내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은 어린이날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은 소운동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간단한 게임도 하고 그래서 학년별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전체로 운영을 하기는 힘들고요. 학년이나 학년군별로 소운동회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재난 대응 훈련을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학사 일정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은 7월에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7월에 여름방학식이 있는 날에는 보통 1학기 통지표를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 통지표를 보시고 우리 자녀가 1학기 동안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또 이제 보시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방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팁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학식은 보통 이제 7월 하순에서 8월까지 한 다음에 8월 하순 정도에 개학을 하죠. 그리고 대운동회하고 학예회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대운동회하고 학예회를 경년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년이 뭐냐면 한 해는 우리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대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면 2학년 때 학예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워낙 큰 행사여가지고 큰 행사를 동시에 두 개를 하자니 너무 그러니까 교육활동이 행사 쪽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경년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많아서 이제 학교에 가셔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대운동회 같은 경우는 학생의 부담, 그러니까 뭐 행사성 준비로 인해서 교육활동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정말 즐겁게 놀이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학예 같은 경우는 요즘 학교에 뭐 문해체 협력 수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또 말씀 나왔지만 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주자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그 문화예술 수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전문적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수업 내용으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겨울방학은 12월 하순에서 또는 1월 초에 이루어지고요. 겨울방학에는 보통 통지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통지표가 나가는데 겨울방학 때는 통지표가 나가지 않고요. 종업식 때 통지표가 나갑니다. 종업식은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종업식인 학교는 이때 통지표가 배부가 되겠죠. 근데 겨울방학이 따로 있고 만약 개학을 했다가 2월에 방학 종업을 한다. 그러면 종업식 때 통지표가 배부가 되고 새학년 교실들은 그때 안내가 안 되고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학교 정비를 한 후에 교실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안내가 되고요. 6학년은 졸업식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종업식 이후에는 이제 개학식까지는 학년 말 방학으로 운영이 돼서 이러한 학교에는 큰 행사가 있고 사이사이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교과가 있으면서요. 통합 교과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급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의 알림 사항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너무 없으면은 폐강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학교마다 뭐 폐강이 그동안 계속 됐던 과목들은 유지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네. 여기 지금 힌트 제가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교육과정. 아까 이제 두 번째 순서가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24학년도에 1학년 학생들이 적용받는 교육과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답이 나와 있죠. 네. 저희는 2022년 이렇게 안 하고요. 보통 2022라고 그냥 합니다. 그냥 읽어서.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1학년. 그래서 다소 1학년 출발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2024학년도에 1, 2학년 학생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요. 3, 4학년은 다음해 2025학년도에 5, 6학년은 2026학년도에 적용을 받아서 2026학년도에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으니까 중간에 이런 혼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이제
혹시 그 설문에 참여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랄까 또는 인간상을 만듦에 있어서 사전에 저도 이제 참여해서 설문을 했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설문을 배포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비전도 정하고 그다음에 추가하는 인간상도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 이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용이 되어 오고 있는 교육과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큰 차이는 없고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키우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주도성에는 뭐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인 태도,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이런 것들을 갖추는 학생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입니다. 역량 이야기는 계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2015내 역량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특징을 저희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역량의 뜻이 뭐죠? 우리는 무엇을 역량이라고 합니까? 네,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역량을 갖추어야 해. 역량을 갖추어야 해. 그런 말 정말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A라는 상황에서는 했어요. 근데 B라는 상황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B라는 상황 또는 C라는 상황에서는 못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역량을 아직은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A는 A다 라고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식의 양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뭐 이제 비단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너무 여러 곳에서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럼 정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추고자 하게 하는 것이 역량 교육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역량이 정말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이 역량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6가지 역량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 해서 6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구성하고 교과서도 구성하고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바뀐 거는 여기 2015에서는 의사소통에서 협력적 소통으로 바꿨다는 건데 공동체 역량도 강화하면서부터 이제 협력적 소통으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소중한 내 자녀 그다음에 옆에 앉아 계신 다른 소중한 자녀들이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 함께 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공동체, 협력적,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는 아까 제가 생활 태도와 바른 학습 습관이 갖출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이 자기관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 나머지 3가지 역량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죠. 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 부분인데요. 1학년에서도 이제 평가에 관심이 많으시죠? 일단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뒤에 가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정중심 평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평가는 교수학습 평가활동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평가라고 해서 따로 시험 일자를 정해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아시죠? 초등학교에서 없고요. 다 수업 시간 안에 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수업과 평가를 따로 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평가를 수업 안에서 같이 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교수학습과 평가 일체화를 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때로 저희 세대의 문제가 배운 것 따로 평가 따로가 문제가 됐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배웠는데 시험에 나왔어요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학습 안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평가해야 하지? 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교수학습을 설계하시고 그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정중심 평가거든요. 그래서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거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평가를 통해서 너는 뭐야, 너는 A야, 너는 B야 그렇게 평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특히 초등에서는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부족했으니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발전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서의 평가를 초등학교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수업 시간 안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수행평가 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논술형 평가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학년에서는 특히 한글, 국어 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자녀 이렇게 키워봤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많이 알고 뭐 점수를 잘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교육은 장기전이잖아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조금 못하고 뒤따라가도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꼭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죠. 특히 여기 선호순형 평가 나와 있지만 1학년 학생들에게 이거를 많이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5, 6학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는 말이니까 1학년 때는 한글 책 많이 읽고 그래서 나중에 있을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주체를 이제 선생님도 물론 평가를 하시지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나 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취 수준, 성취 기준.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에는 그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를 설계하는데 학생들이 그 성취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냐 하는 것이 성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또 다음에 평가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학년군 교육과정은 아까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 교과 교육과정을 중복 개선을 했다. 그다음에 34시간의 국어 교과 시수를 더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즐거운 생활 교과 놀이 및 신차활동을 강화를 했다 해서 즐거운 생활은 뒤에 가보시면 아까 시간표에 보셨지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없어요. 다 그게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을까요? 통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 안은 이 세 교과가 말 그대로 통합된 교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진로 연계 교육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1학년 1학기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진로 연계 학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께 학부모 전환기 교육 연수라고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갈 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강조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를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해서 초등 1학년 1학기 때 조금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1, 2학년에 안전 교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었는데 안전만 그때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전을 따로 교과처럼 운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의 중복과 이제 여러 가지 중요성이 같이 강조가 되면서 안전 교과를 이제 없애고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나누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한 생활을 통합 교과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로 체계해서 이 통합 교과에서 같이 운영하고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2022 개정 시수표인데요. 2015
네, 저희는 학령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령군은 여기 보시면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총시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1, 2학년이 함께 서로 상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학교별로 뭐 우리 1학년은 조금 더 국어가 강조가 되니까 국어를 조금 더 합시다. 그럼 2학년에서는 좀 국어를 낮춰서 해서 이렇게 서로 1, 2학년이 서로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게 하는 것이 학령군 교육과정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또 3, 4학년도 중학년으로서 서로 연계해서 5, 6학년도 서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학령군 교육과정의 의미인데요. 이제 학년이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학령군의 의미가 조금 사라지고 우리 학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1학년이 2학년 거 미리 신경 쓰이지 않잖아요. 우선 1학년 내용이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 총시수 범위는 똑같습니다. 2015하고 변함이 없고요. 국어가 조금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이 통합에 들어가면서 통합시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다 이 시수를 생각하셔가지고 수업을 하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시수라는 것은 34주를 기준으로 해서 2년간 기준 수업 시수를 말을 해서 이제 시간표로 운영하다 보면 학기 말이 되면 변동 수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시수가 34주로 똑똑똑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학년 말, 학기 말이 되면은 그 시수가 이렇게 보셔서 실수가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럼 더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학기 말, 학년 말에는 시간표가 조금 변동돼서 운영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1, 2학년 같은 경우는 주당 수업 시수가 23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예요. 이것도 앞에 있었던 총 시수를 제가 34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럼 한 주에 보통 국어가 6시간, 수학이 3시간, 그다음에 바른 슬기로운 즐거운 생활이 통합이죠. 이 통합이 즐거운 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특히 이렇게 즐겁게 놀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활동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심리적 역량이 있죠. 그거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아서 대부분 즐거운 생활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른 생활 아시죠? 슬기로운 생활 이 정도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당 기준 시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총 시수하고 비교해서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면은 변동해서 운영을 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예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5교시가 1학년 시간표는 3일이 운영이 되고 4교시가 2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3, 9, 15 하고 8 더하면 23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고요. 교과 옆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 원래는 4가지 영역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자유자치, 봉사, 동아리, 진로 그렇게 4개였는데 2022에서는 봉사를 동아리로 넣어서 자유자치, 동아리, 진로 이렇게 3가지 활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치는 자유자치 활동.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교과서가 없네? 라는 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없을 때 그리고 시간표를 했을 때 창이라고 보통 선생님들께서 많이 표기하시는데 창이라고 써져 있는 게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특히 1학년 1학기는 그 진로 연계학기여서 조금 더 진로활동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활동 학술 문화및 영화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학년은 대부분 학생들이 아직 정확하게 자기 진로나 적성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학급 동아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뭐 어떤 미술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 미술활동을 그 동아리 시간에 꾸준히 연간으로 운영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시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그러니까 이 창체 안에 구체적인 시수는 또 그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이 1년에 10시간, 1, 2학년은 16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16시간을 이용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교과 활동과 별개로 또 운영하는 시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동아리 활동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그래서 안성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맞춤 교육과정
이제 무엇이냐?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셨을 텐데, 교육과정은 크게 말하면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부에서 아까 만들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지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같이 보면은 국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상황에 맞춘 서울시만의, 우리 서울시 교육청만의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1, 2학년 같은 경우는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교육과정인데요. 유아교육과 연계해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서적, 신체적 안전과 발달 단계에 맞는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많은 안전과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1학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시체 활동을 돕고 기초 기본 교육을 하고 친구와 소통하고 이런 활동을 하도록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1, 2학년 학급에 예산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각 교실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하고 특히 이제 뭐 기초 기본 교육이야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역량껏 이제 하시는 거고요. 또래 활동 증진을 위해서 많은 놀이 교구 또는 교과 관련된 놀이 교구들도 많이 구입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감각 활동과 협력적 놀이 학습을 통해서 학생 맞춤형 기초 기본 교육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놀이학습 1, 2학년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놀이로만 끝나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놀아라 그렇게만 하기보다는 그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럴 것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통합은 지금 교육적 트렌드예요. 교육적 트렌드여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통합 교과가 있어요. 아까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교과를 통합한 통합 교과가 명시적으로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통합하는 통합 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1, 2학년은 통합 교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어려움 별로 없지만, 이제 3학년별로 3학년 이후로 가면 이제 교과 교육이 정말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교과 교육이 아까 이제 저희가 말했던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 과정하고 맞물리면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런 통합 교육 과정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도 통합이 뭐지? 라고 한번 어머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도 그냥 이 부분은 읽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오면서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서울교육에서 강조하는 거를 같이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런 거를 키우려고 학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아직 안 받으셨죠? 네, 이제 교과서 이제 입학식 하거나 입학식 이후에 배부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보다는 뒤에 있는 슬라이드로 안내를 드릴게요. 네, 국어과는 총 학기당 3권에서 총 6권의 교과서 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어가 있고요. 가나가 있고 국어 활동이 있습니다. 국어 가나는 가가 빠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순서상 분책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가 학기당 2권이 있고 국어 활동에 1권이 있다. 그래서 총 3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국어 가나는 수업 본책이에요. 수업 본책. 그다음에 국어 활동은 적용 활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쓰기 하는 활동도 많고요. 따라쓰기 하는 것도 많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연습할 수 있게 국어 활동이 되어 있는데요. 국어 가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2022 때 지금 매체가 새로 영역이 생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뀐 시대만큼 학생들이 이 매체라는 거를 모르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매체 영역이 신설이 됐는데 한 권으로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고 국어활동은 여기에서 한 내용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인데요. 이 활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다가 놓고 학교에서 같이 이걸 하고 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 본책만 하시고 국어활동은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숙제를 지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은. 그렇지만 숙제를 안 내주신다고 그러니 이런 거 왜 내주시지? 그게 아니라 교육활동에 있는 거잖아요. 국어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선생님들이 최대한 하시지만 가정에서도 이렇게 국어활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시는 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어느 정도 국어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하고 있구나. 깨달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2권이고 총 4권입니다. 그래서 수학도 수학이 본책이고 수학 익힘책은 쉽게 말하면 워크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익힘책에는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수학 본책에서 이제 다 다루었던 것을 수학 익힘책에서 연습해서 이제 자기가 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것도 역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수학 시간에 같이 해보고 연습해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수학 시간에 막 여러 가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수학 익힘책은 가끔 가정으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잘 가정에서 보신다라면 자녀들의 교육에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통합교과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합한 교과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교과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당 2권씩 나갔거든요. 근데 2022에서는 달마다 교과서가 나갑니다. 달마다. 그래서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 하루 약속, 상상, 이야기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어서 교과서 권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거를 보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지금 2022 개정이어가지고 지금 교과서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 학교에서도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내려올지 아니면은 그때마다 달별로 내려올지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배부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간다고 하더라도 교과서를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교과서가 한 번 배부가 되면 추가 배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학교에서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없어서 배부가 안 되고 그거를 구입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잘 보관하셔서 학교에서 뭐 지금 무슨 교과서 뭐 보관하고 혹시 있다라면 가지고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에서는 이 학교만 순서가 정해져 있대요. 학교만 3월 첫 달에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학년, 학급, 그 담임 선생님의 재구성 방침에 따라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학교는 지금 이걸 하지?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그때 어떤 교과서로 할지 근데 아직 교과서가 지금 배부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 안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있는데 즐거운 생활은 아시죠? 정말 말 그대로 즐거운 놀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심리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슬기로운 생활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과로 치면 과학하고 사회가 합한 그런 교과였죠. 그래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과 탐구활동을 통한 사고력을 신장하는 활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슬기로운 생활 할 때 즐거운 생활 이렇게 같이 통합할 수밖에 없는데 마을로 자주 나갑니다. 마을로 나가서 마을의 변화, 마을의 계절의 변화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사회현상,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생활은 기본 생활 습관, 기본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어서 이 3가지를 주제에 맞추어서 통합을 해서 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통합교과입니다. 근데 또 교과서 하면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든지 재구성해서 할 수 있고요. 아, 이 부분이 굳이 이 교과서로 필요가 없겠어 라는 부분은 빼고 다른 거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너 진도가 지금 국어 어디 나갔어? 뭐 통합 어디? 진도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아, 이거를 왜 안 하셨지? 그런 의문을 그렇게 크게 아마 중간중간 계속 안내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안내를 잘 봐주시고 이렇게 교과서 내용에 이 부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자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중심 평가, 아까 제가 평가 이야기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자, 가정중심 평가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의 연계를 강조한 개념입니다. 즉,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성과를 파악해서 학생의 성장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생을 단순히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A고 이 친구는 B고 그렇게 해서 서열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다음의 학습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가정중심 평가이고요. 여기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데 학습을 위한 평가, 그렇죠? 이 부분에서 모자란 게 뭐였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지? 파악하는 학습으로서의 평가,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평가죠. 그러니까 수업 따로 평가 따로가 아니라 수업 과정 안에서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선생님들께서 설계하시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중심 평가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특징에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점도 교사가 이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는데 미리 계획은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가정중심 평가 계획을 학기 초에 다 공지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면은 그때 그 내용을 보시고 몇 월에 무슨 과목에서 무슨 평가가 있구나 미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예전 저희 어렸을 때처럼 무슨 학기 말이면 학기 말 아니면 학년 중간이면 중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그다음에 교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자기 스스로 아니면 친구들 간에 평가를 해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줘서 평가 주체를 다양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수행평가가 그럼 뭐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수행평가 아까도 나왔지만 서술형 평가, 선홀륜성 우리 같이 말하죠. 구술, 토익 토론, 실기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흐릿하긴 하지만 네, 선홀륜성은 논술형은 아시겠지만 글로 답하게 하는 평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국어과 사회과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거나 수학 문제풀이 과정을 서술형으로 포기하도록 합니다. 저학년에서는 그렇게 선홀륜성 평가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2학기로 가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겠죠. 하지만 고학년처럼 여러 문장으로 쓰게 하거나 그런 형태는 많지 않고 짧은 문장 아니면 단답형 그런 것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술은 주제나 특정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는 평가 방법이고요. 대부분 준비하는 시간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술 평가 같은 걸 할 때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자신감,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사로운 것에서 형성이 되니까 학생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면에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 저도 그런 거는 좀 자주 했었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 저 앉아있을 때 앞에서 애들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앞에서 한번 노래 불러봐 아니면 너 읽은 거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시로 말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질상 성향상으로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기질상 또는 성향상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1학년 때부터 가정에서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친구들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토익 토론은
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토론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눠서 하는데 토론은 보통 5, 6학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토의 같은 경우는 저학년에서도 하고 그 교수 학습에 따라서 1학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1학년 말 되면 토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토의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법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내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 의견도 중요하고 그 의견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 근데 아마 토의 토론 같은 걸 할 때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데 누적한 산출물을 누적해서 그거를 보시고 평가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1학년 학생들 뭐 만들기 한 거, 뭐 그리기 한 거, 그 쭈루룩 이렇게 철해 놓는데 선생님들께서 1학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못하고 잘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하죠. 다 특성에 맞게. 그래서 1학년에서는 특히 평가에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 없다. 그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그 평가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들이 2학년도 넘어가고 이렇게 고학년에 올라가서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부 교육청에서 지침이 오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위원장이신데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학교의 평가에 대한 그 학교만의 그 지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해년도에 그 평가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학부모님들께 공지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교과 있죠? 영역은 무엇이고 단어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이 도달했는지 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 내용,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는다. 낱말을 정확하게 소리내어서 바른 자세로 읽기를 평가를 하는데 아마 뭔가 제재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학교에서는 여기에 어떤 단원에서 어떤 제재로 한다라는 것까지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찰. 선생님께서 관찰하시고 자기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근데 이 자기평가로 다 잘함 주면 다 잘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평가는 자기평가, 정확하게 뭔가 나누어지게 하는 자기평가는 하지 않고요. 스스로 깨닫게 하게 하는 그런 평가 내용에서는 자기평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읽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지해서 다시 자기 스스로 피드백 주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의 평가 계획이 학기 초, 그러니까 2번이죠. 1년이면 1학기 초, 2학기 초 2번 안내가 됩니다. 홈페이지를 또는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건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지표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나가죠. 그래서 위에 학년반 있고 교과 있고 평가 요소 있고요. 이 평가 내용은 이제 1학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에는 이렇게 3단계로 나가고요. 2학기는 여기에 서술형으로 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잘한 내용, 그다음에 출결사항,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사항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1학년 1학기는 조금 다릅니다. 1학년 1학기는 평가를 하지만 평가가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평가를 하지만 통지는 학교 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겠죠? 1학년의 교과, 가정, 교과 내용이라는 것이 평가를 함으로써 뭐 특히 통합 같은 경우에 누구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말 그대로 성장,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다 보니까 이 평가 내용에 그렇게 중요하다 않다 그건 아니지만 통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고 이 부분은 고지하지 않고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출결 상황하고 이 밑에 하나 더 있는데 행동 발달 특성 및 종합 의견 있잖아요. 그 부분만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1학기 말 통지표는 형태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2학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학년 2학기는 여기에다가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한꺼번에 해서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결 변결이 있는데요. 결석 신고서
이제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진단서까지 해야 병결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실 때는 교무실 또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석계 양식도 학교마다 다른 거 알고 계시겠죠? 네, 교회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세요. 특히 1학년, 2학년은 많이 나갑니다. 뭐 나가시는 거 좋은데요. 당일 신청은 안 됩니다. 당일. 뭐 나가는 당일에 아까 그 결석하시는 것처럼 전화 오셔가지고 체험학습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시고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체험, 학교 밖에서의 체험을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을 하고 허락해 줍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는데요.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해서 특히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학생이 계획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을 해서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신청서를 결제를 받고 난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을 줄 겁니다. 뭐 문자라든지 간단하게 뭐 승인되었습니다라고 주시면 학습을 그 내용에 맞게 실시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보고서 제출까지 완료가 돼야 그게 출석 인정으로 되지 간혹 계획서만, 신청서만 내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써주셔서 보고서 제출을 학부모님께서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 글씨 쓰기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2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학생이 스스로 내가 교회 체험학습이잖아요. 내가 교회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승인서, 계획서, 그다음에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뭐 연락해서 받으셔도 좋겠지만 와, 그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가셔서 바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 권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는 학교 이알림이를 대부분 쓰세요. 그래서 이알림이 혹시 가입 다 되셨나요? 네. 안 되신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중요 내용들이 다 이알림이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학급은 또 다릅니다.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어떠한 양식을 쓰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학교의 안내사항은 이알림이라는 SNS를 통해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알림이를 꼭 가입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알림이에 가입이 되면 학교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줄, 두 줄 간단한 근데 그건 체험학습의 목적에 맞지 않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이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봉사했을 때 제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스스로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야 대충 써서 내. 그렇게 하면서부터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잘 못 써도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잘하고 못하느냐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체험이 의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 그런 느낌, 경험을 갖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교회 체험학습 별개로 경조사 인정 결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그 가정에서의 경조사가 생겼을 때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시고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혹시 학교에서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궁금하다 하시는 내용들은 이 책자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인정 결석도 있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래도 미인정 결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있겠죠. 근데 이제 초등은 그렇게 큰 문제사항이 없으니까 미인정 결석을 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 미인정 결석이 되니까 특히나 이거는 있습니다.
그 해외 여행 연수로 갔을 때는 이건 체험 일수를 벗어나면은 미인정 결석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예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혹시 해외 여행 연수 같은 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미리 학교에 그 출결 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그 안내 자료 있을 텐데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은 가입하시면 학부모 서비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 재증명이라든가 이런 뭐 교육 참여 교육 설문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당해년도 평가 결과는 볼 수 없습니다. 당해년도. 왜냐하면 이건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한 예민한 민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당해년도 건 볼 수 없고 이제 차년도에 들어가면 그 전년도 거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 안내도 받으셨겠지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직 금액은 저희가 안내받지 못했지만 입학 준비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꼭 이 신청 방법에 따라서 보호자님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대신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신청하셔가지고 꼭 제때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Q&A 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이 화면 이제 켜놓을까요? 네. 질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새로 개편된 교과서 학습 방향 이제 말씀드렸고요. 아이 준비물이나 학용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과정은 지금 그 각 교과별로까지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아까 계속 팁으로 국어 활동하고 수학 익힘 교과서가 가정으로 오면은 그것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학년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어서 학생들이 그 한글 교육에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교육을 강조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수학에서는 연산이 기초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제 함께 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학 그 교과서를 보지만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한글이 많이 나와서 제가 계속 한글 교육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수학을 잘하려고 해도 한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4번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초등학교 가면 유치원에서 자연스럽게 하겠지. 즐겁게 놀기만 해서 아직 한글도 모릅니다. 수학은 자기가 좋아해서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긴 하지만 한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한글도 문제지만 영어도 안 시킨다. 과학도 시켜야 한다. 훈수가 많더군요. 저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집중력 있게 하겠지 주의였는데 주변에서는 엄마가 애를 안 시켜는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가기 전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왔어요. 혹시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자녀들 중에서 한글을 잘 읽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네. 손 내리고. 지금 한글을 전혀 모른다. 네. 그러니까 한글을 읽으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교과서를 딱 보고도 이게 뭐야 라고 보이잖아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한글을 지금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숙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숙제를 지향하는 거는 맞는데 가정에서 특히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조금 같이 해주시면 아이가 빠르게 배우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도 언어잖아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저희 영어 배우는 거 기억하시죠? 언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가정에 가서 안 한다? 그러면은 그 흐름이 끊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가 숙제라기보다는 예습복습 차원에서 복습을 같이 해준다라고 해서 조금 도와주시면 뭐 요즘 학생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금방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1학년은 한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책이 있죠. 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학부모님들 뭐 개인 상담할 때도 그렇지만 정말 독서 굉장히 강조하고요. 근데 독서도 1학년 그 책은 그림책이 많잖아요. 글밥이 굉장히 짧습니다. 글밥이 짧은데 소리내어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까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활동이 그 하나의 교육활동 목적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동시에 겹쳐 있는데 아까 이제 구술에서 자기가 말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할 때 그런 자신감 같은 게 너 일부러 뭐 해봐, 뭐 발표해봐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생활 속에서 하면서 점점점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신감, 자존감 정말 그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준비물, 지갑 그런 것에서부터 학생들이 누적이 돼서 자기의 생활 태도, 학습 습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준비물, 뭐 지각,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준비를 잘하고 앉아 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아이들이 깨달아 갑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독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독서는 소리내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발음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강 구조가 저희 때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 턱도 좁아지고 그래서 발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책 읽기, 소리내어 책 읽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냥 너만 읽어봐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 권을 읽었을 때 매 순간마다 엄마가 함께 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한 권이라도 제대로 듣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건 항상 평가의 목적도 우리가 바른 피드백이었잖아요. 바른 성장을 위해서였으니까 이 책을 읽을 때도 옆에서 보시고 틀린 발음이나 틀린 글이 나오면 그거를 혼내지 마시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한 권 정도. 그렇게 해서 근데 항상 제가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일회성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학교에서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 매일 뭐 한 권이면 한 권 아니면 일주일에 2권이면 2권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야 아이가 늡니다. 그 습관도 잡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요즘 너무나 일도 많으시고 그러셔서 힘드시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행학습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선행학습은 이제 입학식 때나 학부모 총회 때 학교에 가서 보시면 저희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은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과학이랑 영어랑 이런 거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불안하실 거 하나도 없고요. 영어는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니까 3학년 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교과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파벳 쓰기도 그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정말 3학년 때 영어는 우리가 초등 1학년 때 지금 국어 이렇게 도입하는 것처럼 즐거운 영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어 시간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시키셔서 수업 시간이 오히려 재미없으면 저는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늦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부터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죠. 그래서 지금 1, 2학년 때 가장 정말 이것도 힘드세요. 가장 주력할 거는 아까 한글이랑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엉덩이 붙이는 힘이 어머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학생들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특히 남자아이들 저도 남자아이만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의 엉덩이 붙이는 힘은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 가면 알아서 되겠지? 근데 한윤선 지도 하십니다. 알아서 되겠지라기보다는 부모님께서 함께 일정 시간을 정해서 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정해진 국어 복습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알림장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저는 알림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알림장을 한글을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붙여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나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나오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요. 혼자 너 스스로 해서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선생님이랑
그 부모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때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왜 모르느냐? 선생님께서 말하는 거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림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간혹 그 알림장을 적지 않으니까 붙여서 가잖아요. 붙여서 가거나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냥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냥 막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렇게 하고 하고 끝나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왜 준비가 돼 있지? 그걸 잘 몰라요. 모르고 선생님이 꺼내라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가방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선생님 있었어요 하고 꺼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학생들이 그날 내가 뭘 배웠고 그래서 무엇이 다음날 필요하고 그거를 인지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 되는 학생들도 있고 정말 느리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 봤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느린 학생들도 1학년에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느린 친구들이 조금 그러니까 잘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느린 친구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 되니까 알림장을 혹시나 이제 담임 선생님의 그 학급 경영 방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걸 같이 보고 또 이거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뭐 SNS 통해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바로 할 경우에라도 학생들하고 함께 그 알림장을 보면서 너 이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보시거나 뭐 매일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뭐 계속 반복되는 준비물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특이한 갑작스러운 준비물 뭐 낙엽 같은 게 나왔어요. 뭐 가을에 뭐 낙엽 5개를 주워 오세요 라는 그런 게 나왔을 때는 낙엽 이게 왜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 말 몇 마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학생들도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장을 꼭 학생하고 함께 확인을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다 비슷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한테 공부나 할 일을 지시할 때 안 해, 싫어라고 합니다. 저 때는 노력이나 흉내라도 냈을 텐데 이럴 때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다르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하니까 공부는 선택이 아니야. 그냥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1학년은 공부가 뭐 반드시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전화도 저는 잘 됐다라고 이제 전화도 솔직히 많이 받기도 하는데 가장 담임 선생님하고 제2의 선생님 진짜 학부모님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엉덩이가 힘이 약한 친구들은 엄마랑 함께 앉아 있어야 늡니다. 늘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앉혀놓고 이제 하는데 그게 가정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게 같은 사이클로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선생님께 지도하셨는데 집에 가서는 괜찮아 놀아. 마음껏 놀아. 그렇게 하면 이게 교육의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어떻게 담임선생님께 지도하시는지 좀 살펴보시고 책 같은 경우도 이거 여러 교육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봐도 학부모님께서 옆에 20분 앉아서 같이 봐주시는 거야말로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그게 길게 가지도 않아요. 3학년 때부터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자고 해도 아이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서 손에서 벗어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시기가 정말 1학년이 가장 핵심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1학년 1년만 바른 학습 생활 습관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아이가 정말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면으로 올 때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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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40분이 근데 1학년 학생들한테도 좀 길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실에서 수업이 20분 정도는 막 집중해서 하고 20분 정도는 학생들이 각자 이제 하면서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정말 엉덩이 붙이는 힘이 아시죠? 짧다 그러면 40분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0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는 최소 붙이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20분에서 좀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30분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최대 40분까지 늘린다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다른 학습을 할 때 뭐 요즘은 또 학원을 또 많이 다니니까 학원에서 학습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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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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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로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인정해 주시면은 학교에서도 지도하시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알아서.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 시간을 쪼개서, 왜냐하면 남겨서 하고 싶은데 남기는 걸 어머님이 굉장히 그 낙인 효과? 라고 해서 우리 아이만 남겨요,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많으셔가지고 남기는 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쉬는 시간, 중간 놀이 시간, 점심 시간 등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걔랑 따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도 뭐 또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우리 아이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실 때 맡겨주신다라면, 그리고 선생님이 뭐 그런 자존감, 자신감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교육 방송과 그런 거를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근데 실제로 많이 보는데 성취 경험 한 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특히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내가 뭐를 한 번 해서 이루었어. 그 경험이 정말 대단한 경험이 아니에요. 뭐 어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어. 그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인정 한번 받는 게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는 큰 경험이어서, 그렇게 이제 한글 공부를 하다가 처음엔 좀 힘들지만 그 과정을 견뎌야 되는 시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은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면 하지 마, 괜찮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1학년 때 제 강조, 한글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조금 힘들어서 하지 마, 못 해도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하고 온 친구들도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학년 때 해야 되는 최소한의 과정도 안 하면 또 힘들고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학부모님들께서 객관적으로 좀 자녀를 보시고, 이게 좀 힘들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더 신이 나셔서 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이때는 또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때는 아이가 뭐 자존심이, 친구들 앞에서 이걸 배우고 있으면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이제 뭔가를 말씀을 주시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친구들 따로 쉬는 시간 안 놀고 하는 것보다 솔직히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읽는데 자기가 못 읽으면 자기 스스로 느끼는 그 자존감이 더 실은 상처가 많이 되거든요.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함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까 담임 선생님의 교육의 흐름에 함께 해달라는 말씀이 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서 잘 보시고 좀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식습관 지도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담임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과정이 쉽게 말하면 국가, 지역이 있고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이 있고, 또 초등학교는 학급,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학급 교육과정의 책임자는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학급 경영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담임 선생님도 다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교육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실 건데요. 제가 드리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일정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점심시간이 예를 들면 40분에서 50분이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아무리 느리게 먹어도 그 양이 1학년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분에서 50분은 이제 소화가 되는 시간인데 먹는 시간인데 이제 정리 시간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30분 정도를 대부분 하세요. 그러니까 배식 시간, 정리 시간 빼고 그래서 30분 안에는 최대한 이제 시간을 줄 거고요. 학생들이 느려도요. 그리고 배식 지도는 편식 지도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세요.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요즘은 뭐 이제 워낙 밖에서도 먹는 음식이 많고 하다 보니까 편식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 편식이 굉장히 건강에 기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너무 걱정되시는 그 부분들은 그러면 학기 초에 입학식이라든지 학부모 연수 또는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를 하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평균적으로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양에 비해서. 정말 막 놀고 싶고 하는 친구들은 10분만 해도 다 먹고 벌써 운동장 나가기도 하고 뒤에서 블록놀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좀 느리게 먹어서 걱정하는 친구들도 막상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은 아, 빨리 먹고 놀아야 되겠다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상황이 1학년에 들어가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미리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지켜보시고 그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열심히 그래도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눈빛을 막 반짝반짝 저한테 신호를 계속 주셔가지고 저도 긴 시간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실은. 근데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최대한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